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상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은 이제 그냥 전공을 이쪽으로 서울, 인서울 컴공과로 가기 좀 애매하니까 내가 이제 팀노바 알게 됐고 팀노바 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 경험이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불편해서 메모장으로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했어요. 고2 학생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스크래치로 프로그램 관심이 생겨 중학교 때부터 파이썬을 공부해보고 시작. 우리 조카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려줬는데도 이렇게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라고 저는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기회를 줬는데 지가 못 잡은 거니까. 그래서 조카가 아쉬울 때가 있어. 나는 내가 옛날에 갑자기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그 한 2년 정도 동네 컴퓨터 학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력이 안 늘어서 저한테 연락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보안업계에서 겁나 유명한 애예요. 신문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수상 실적도 엄청 많고 데프콘에서 한국에서 이제 데프콘에서 1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해킹 대회인데 거기서 한 7, 8위 한 것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 기사 보니까 그게 어디야? 세계적인 대회에서 세계에 진짜 내놓으라는 그런 보안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대회인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PHP랑 제가 저 만날 때는 툴키디였는데 툴키디가 이제 코딩 기반이 없이 그냥 툴로만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킹하고 막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건. 근데 그래도 개발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동네 컴퓨터 학원 다니니까 개발 실력이 안 느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가는 걸 목표로 해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기본도 다 잡아주고 웹 개발 쪽에도 서버 쪽도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그 이후로 이렇게 되게 성실한 친구였어. 그래서 그때 딱 잡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보안 전문가 되려면은 가져야 될 어떤 그래 아주 개발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줬죠. 그 이후로 한 6개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병특하느라 바빴고, 그러니까 10 몇 년 전 얘기예요. 11, 2년 전? 그래서 한 12, 3년 전 얘기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안 쪽에서 상을 엄청나게 많이 타더니 내가 보안회사 있을 때 그 대회에서들 또 1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엄청 유명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 보안 쪽에 되게 유명한 팀인데 그 친구가 그래도 잘 성장한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죠. 12, 3년 전에 제가 과외를 많이 하던 시절에. 아무튼 저를 만나면은 다 잘 됩니다. 어린 친구들 가르치면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그 친구 공부하는 걸 이렇게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셨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네 집으로 과외를 그렇게 하러 가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잘 되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친구 보니까 갑자기 우리 조카 생각나면서, 이렇게 어린 때, 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문가한테 컨택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잘 돼요. 이런 거는 마음에 드네. 자, 아무튼, 나중에 계속 읽어볼게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캔버스로 미로 게임을 만들어 봄. 이때부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짐. 스크래치 재미없던데, 나는. 스크래치 왜 굳이 스크래치를 하지? 이런 느낌? 물론 뭐 초등학생 입장에선 다를 수 있겠지. 차라리 베이직 윈도우즈 되게 베이직으로 윈도우즈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것도. 아무튼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군.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교 로봇 동아리에 아두이노를 배우고 있다. 언리얼 관심있는 유튜브로 C++를 독학 중임. 현재는 팀노와 커리큘럼 자바여도 자바 공부 중. 그냥 하나하나 지대로 해요. 하나하나 일단. 그 자바 커리큘럼? C++ 제대로 하면 자바 되게 할만해요. 되게 오히려 C++ 제대로 배우고 나면 자바가 조금 많이 정리된 느낌이어서 훨씬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리고 언리얼은 굳이 C++ 아니어도 만들 수 있는 게 많긴 한데, 언어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등학교 졸업까지 남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팀노바 기초 정규과정 커리큘럼에 맞춰 자바, 안드로이드, PHP 미리 공부하고자 합니다. 미리 하지마 좀. 미리 하지마 제발. 미리 한다고 잘하면 현업 개발자들이 못할 리가 있나. 팀노바에서 생각보다 미리 준비한다고 팀노바 커리큘럼 준비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개발하고 싶은 거 하고 하세요. 그리고 질문, 제가 팀노바 정규과정에 참여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2024년 2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커리큘럼이 바뀔 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기초는 많이 안 바꾸는데 기초는 거의 클래식에다 쭉 가는데 응용 2단계는 많이 바뀌죠. 근데 그때 각광받는 기술로 바뀌겠죠, 아무래도. 응용 2단계는 항상 트렌디하고 그 학생들마다 달라요. 1대1 코칭 기반이고 제가 원래 1대1 관찰하면서 과외를 하던 사람이라서 그 학생 1대1로 맞춰주는 그런 교육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가장 잘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어디 가서도 잘 안 고쳐지거나 어디 가서도 나의 성장이 요만큼 막혀있는 되게 재능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천재적인 친구들을 이렇게 확 뚫어주는, 그 친구의 잠재력을 뚫어주는 이런 교육을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린 친구들 교육하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근데 학부모들이 너무 피곤한 사람들이 많고 진짜 나 예전에 진짜 살이 나올 뻔한 적 몇 번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과외하는 시절에 10대 교육을 할 때 진짜 또 그렇고 팀노바 하면서 10대 너무 싫다. 그래서 막 기세고 막 그런 이상한 막 기만 센 아줌마들 막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훌륭한 학부모님들이 진짜 100명이 있으면 95명, 97명이 훌륭하세요. 대부분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자기 아이가 달리면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자기 애니까 맹목적인 사랑을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 되게 그런 좀 약간 변형된 사람이 한 3% 되죠. 이제 그런 분들 접하면 이제 10대 교육이 싫어져. 그러니까 학부모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참 그 꿈이나 가능성이 정말 많아서 참 해주다 보면 참 행복한데 그 친구들이 잘하는 거 보면 제가 옛날에 12년 전에 가르쳤던 그 친구가 지금 보안업계에서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전문가가 되어 있고 막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막 대회 다 휩쓸고 다니고 그 친구는 수상 100개 이상 했을걸요. 유명해요. 이미 보안업계 쪽에서는 그 친구 되게 유명해요. 보안팀 중에 보안업계 좀 안다는 친구는 다 모르는 친구 아니야. 그 친구는 다 알 거야. 근데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들이 근데 그 친구가 알아서 하게끔 놔뒀기 때문에 제가 되게 편했고, 그런 친구들은 진짜 훌륭하게 키워줄 수 있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네. 어쨌든 팀노바 정규는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질문,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팀노바의 온라인 기초 강좌를 듣고 가는 것이 팀노바 정규 대면 과정의 정시 수료에 더 도움이 됐나요?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 되나 모르겠다. 그거는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10대 교육하는 거랑 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0대 교육은 10대끼리만 교육을 해야 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10대는 학부모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가르치고 대부분은 진짜 좋으신데 학부모님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어 공부를 좀 했으면 싶은데 나는 미리 이게 준비해도 되는 커리큘럼이면 누가 학원을 다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나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지. 근데 팀노바 같은 경우 결과가 학원 중에서도 되게 독보적이잖아요. 그냥 뭐 연봉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3,000에서 3,500 가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는 막 5,000에서 5,500, 5,700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다르거든요, 연봉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예상이 되면,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많은 학원들이 있고 지금 교육기관들이 엄청 많은데 팀노바 같은 결과가 팀노바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다른 전문가들은 몰라서 못하는 걸까? 그게 충분히 유추가 되고 그게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따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팀노바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닐까요? 제가 많이 업계에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항상 제 고집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잘 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그 순리가 어떤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미리 언어를 해온다고 해서 잘한다고 한다면 팀노바에 지금 경력 6년차 7년차 분도 비대면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팀노바의 특정 과제에선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과제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 잘 통과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현업 개발자분들도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게 저희 커리큘럼의 특징이고요. 일부러 그런 연산을 더 강하게 그렇게 하는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보단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팀노바의 온라인 기초 강좌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건. 질문: 혹시 온라인 기초 강좌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들을 예정인 오프라인 강좌 연속성 있게 듣는 것이 좋다면 온라인 기초 강좌 듣는 시기에 좀 더 뒤로 미루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1년 후에 3학년 때 듣는 거 좋을까요? 좋을까요로 왜 좋을까요라 그러냐? 까요라 그래서 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그냥 듣고 싶을 때 들으시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13일 팀노라이트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마감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지금 딱히 신청을 안 받고 있다는 건 안 하고 있겠죠? 안 하고 있겠죠? 비대면만 하고. 근데 이거는 취향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제가 강의를 해도 제가 학생을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아마 그게 닫혀 있는 걸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들으시려면 뭐 열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나 아니면 다른 강사분들이 직접 봐서, 팀장님들이 봐서 판단을 하는, 이런 게 사실 전문가의 식견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바이브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팀노바의 차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실력자들한테 그 눈에 띄는 게 나은데, 온라인 강의는 내가 못 보잖아요. 그 학생들이 쓰는 글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학생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그 학생들이 인지 못하는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확정 편중에서 오는 친구들 많은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거를 들으면 이게 좋을 거다, 미리 이걸 선행하면 이게 좋을 거다 라는 생각들을 당연하게 하시고 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학생마다 달라요. 이상하게 선행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약간 합리적이라서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가르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예습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해오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를 여기서 처음에 관찰했던 시나리오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유추하기가 편해서 그 친구의 문제점을 찾아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딴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시고 오시는데, 영어 공부 위주로 좀 하셔서 나중에 해외 쪽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해외 쪽에 개발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원격 근무한다고 치면은 전 세계 어디든 일할 수 있거든요. 영어만 잘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 꽤 괜찮죠. 그러면 영어는 잘해서 진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수학을 해요. 차라리 영어 수학을. 팀노바 올 게 목표가 돼 있다면 여기서 개발 실력은 키워드릴 건데, 뭐 순수 수학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올인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본인이 저런 질문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팀노바 많이 찾아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개발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성장이 잘 안 되네? 왜 내가 원하는 개발이 잘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봐야 이걸 진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뭐 기계 쪽에서 좀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좀 애매하다 라고 하는 거죠. 팀노바처럼 되고 싶은데 팀노바처럼 하는 그것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이제 공개된 이력서만 보고 스택만 따라하면 거기서 한계가 오거든요. 아무튼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 이 분야 정말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한 분야고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한 분야인데,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뭐 강좌가 되게 많으니까 별 차이 없는 줄 알죠. 근데 결과에선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질문 또. 팀노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팀노바 온라인에 공개된 자바 강좌 소개를 보면 온라인을 들은 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료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2024년 온라인 강좌 듣고 2024년 오프라인 해도 듣게 되면 혜택이 여전히 유지가 될까요? 만약에 그걸 듣게 된다면 유지는 네,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그만큼 빼드려요. 그리고 온라인 강좌를 들을 때 80만원 코스로 신청하면 과제평가를 받을 때 오프라인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오프라인은 안 돼요.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현재 동작구에 거주 중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구에 사네. 지금 오프라인으로 과제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현재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안 돼요, 이거는. 온라인에 하시면 온라인에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팀노바 수료 2단계. 2단계가, 응용 2단계 말하는 거죠. 네, 오프라인 팀노바 수료 질문. 혹시 위가정 말고 미리 공부하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영어랑 수학. 뭐,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영어요. 영어. 일단 영어인데, 수학을 잘해 놓으면, 머신러닝, 딥러닝, 아니면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수학적으로 이제 처리해놓은 수학자들이 많은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좀, 수학 잘하면 나쁠 게 없는데, 영어. 일단 영어가 한 80% 중요하고 수학은 한 20%? 수학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영어 위주로 더 해야 돼요. 영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 영어. 문서 때문에 그래요, 문서 때문에. 병역특례 업체 취업. 병역특례 업체 특성화 고교 졸업이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고 졸업자도 병역특례 업체 취업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고 졸업자가 되려면 이거는 병무청이 더 정확한데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병역특례 업체는 특성화고교 졸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TO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TO 외에 그 TO가 다 소진되지 않았을 때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한테도 그 TO가 가는 게 있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최신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TO가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일이 좀 발품 좀 팔아야 되고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도 나중에 군대를 회사로 그냥 가고 싶으면 특성하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한 고3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대를 갈 거 같으면 중학교 때 이미 그 특성하고 갔어야지. 나는 왜 그냥 개발자 되는 사람들이 왜 굳이 일반고 가는지 모르겠어. 주로 이제 엄마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보면 막 이렇게 우리 애가 막 지방에 실업계고 가고 막 상고 가고 뭐 정보고등학교 뭐 이런 데 가면은 마치 무슨 다른 집 애들보다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언제 부모들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키재기를 해가지고 옆집 애보다 우리 애가 잘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 경쟁이 되는 거야. 서울대를 아니 그렇게 그게 중요했으면 자기가 서울대를 가면 되지. 뭐 애를 서울대 보내려고 막 옆에 애들이랑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 인문계로 막 인문계 갈 애가 아닌데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전학을 가면 안 될까? 농담이고. 그 아마 저 티오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 가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실 건데, 이 방법 말고 일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다른 방법은 이제 석사를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석사도 있지만, 이제 법 제도 상에서는 IT와 관련된 석사만 따면은 이제 병역특례의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석사에 큰 뜻이 없는데 전문연구요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현업에 빨리 들어가서 개발자가 되세요. 개발자가 되신 다음에 그 개발자를 하면서 그 온라인 석사 같은 걸 따는 그런 온라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IT 관련 석사까지 따고 경력이 일단 있고 실력이 있으면 실력도 막 그렇게 전문연구원이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것만 되면은 전문연구원은 TO가 그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쉽게 군대를 그 경력 이렇게 쌓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